당신의 혈관은 시한부입니다. 막힌 혈관은 당신의 삶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니 혈관 질환 걱정들이 많으시죠? 혈관 질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혈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에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겁니다. 뇌질환, 심혈관 질환하면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병인데요. 잘 흘러가면 될 텐데 왜 막히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처지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실제로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벽에서 노폐물들이 점점 자라면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의 탄력이 없어지면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반드시 출혈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요. 출혈이 계속 발생이 되면 결국 팡하고 터져버리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머리에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발생하게 되면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 됩니다. 또 이런 질병들은 70%까지 혈관이 막혀도 아무런 증상이 없기에 무서운 질환입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50대가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30대인데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달라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역시 혈관을 눌러서 좁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심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5,944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가벼운 그룹보다 심근경색 발병률이 24%, 뇌졸중 발병률이 30%나 더 높았다고 하고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 참을성이 부족하고 적대감이 높았던 사람이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84%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셔야 합니다. 운동이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야 혈관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 혈관 질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떠올려 보면 바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오메가3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산 중의 하나이고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로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혈관이라고 하면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 겹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혈액이 지나가는 쪽을 내막, 그 가운데를 중막, 그 바깥쪽을 외막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혈관의 가장 안쪽인 내막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막 관리를 잘못하면 찌꺼기가 몸속 내장지방 끼는 것처럼 혈관의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찌꺼기가 콜레스테롤이고 이외에도 중성지방이나 세포대사 찌꺼기 등이 엉켜붙어서 내막에 붙어버리면 혈관이 노화가 되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점점 심해지면 동맥경화나 심뇌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내막에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처럼 오메가3는 혈관에 좋은 영양소이지만 문제는 매일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은 1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알람 설정이라든지 스케줄 등록을 해두고 오메가3 영양제를 반드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 보시면 오메가3 영양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정도로 지금 오메가3는 영양제로 많이 섭취하시는데요. 다른 영양제하고는 다르게 오메가3는 보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가 잘 산패하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를 보관하실 때는 크게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두 번째, 공기 노출에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에 약합니다.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오메가3가 산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분들이 독성 물질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DNA 변형을 가져오고 거꾸로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담고 있는 캡슐은 보통 젤라틴 캡슐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인데요.
근데 그 젤라틴 성분은 우리가 먹었을 때 잘 녹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열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젤라틴 성분이 자기들끼리 들러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열에 의해서 만약에 녹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역시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깝지만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메가3 섭취 시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오메가3를 섭취하실 때 종합 비타민을 비롯해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오메가3 20개 제품의 함량을 조사해 보았는데 20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은 비타민이도 하루 최소 섭취량 이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함께 장기간 복용하면 과량의 비타민 E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오랫동안 남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으로 피가 잘 멎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중복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아미노산인 아미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혈압을 내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메오틴이라는 성분은 독소를 해독합니다. 미역은 바다 짠맛이 나는데요. 짠맛은 한미라고 해서 연결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굳어지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미역만한 게 없습니다.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미역국을 드시는데요. 혈액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적극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 고려시대 때부터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기록을 보게 되면 바닷속에 고래가 새끼를 낳은 이후에 본인의 기력 회복을 위해서 미역을 뜯어먹더라. 그래서 우리도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산모들이 먹어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녹색 채소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엽록소에서 오메가3를 만들어내서 각 세포들한테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을 합니다. 이런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수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었을 때 여기 지방이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콜리 100g당 0.13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멸치입니다. 보통 오메가3의 등푸른 생선하면 연어만 생각하시는데 멸치가 오메가3 함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연어랑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100g당 1.39g 정도 들어있고, 작은 멸치 같은 경우 똑같이 100g으로 비교를 했을 때 2.96g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멸치는 먹이사슬의 최밑단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이 되는 노화, 스트레스,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혈관 관리를 위해 혈관 내막에 기름칠을 해주는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실 때 보관상 주의할 점과 섭취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가 포함된 음식, 미역, 브로콜리, 멸치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